예, 이 시간에는 프로젝트 방어 기제에 관하여서 이렇게 한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어 기제는 이제 어, 프로젝트의 딸인 그 안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개념인데 불안으로부터서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아의 무의식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거의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이죠. 프로이트 당시나 현대인이나 또 정근대인이든지 모든 사람들 다 불안에 시달려 있는 거죠. 이제 불안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의식적인 기제가 곧 방어 기제이다. 갈등이나 불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아의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주 과도하게 드러나는 병리인 현상과 일반적인 일상적인 현상, 일상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상적인 이런 반응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 이것은 좀 강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뭐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드러나는 현상이고, 크게 문제시 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런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류는 이제 신경증적인 이제 프로이트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이트는 이 리프레션 억압으로 본 거죠. 방어 기제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충동, 어떤 충동이 아주 강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억압시켜서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추방이고 능동적인 무의식 과정 자체가 억압이다. 다시 말해서 충동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프로이트의 분석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웨디퍼스 컴플렉스 건진 상간의 그것이 대표적인 억압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치수라고 하는 피해를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언듀잉 같은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이 노벨이 그 죄책감에 노벨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치수에 관련된 부분이고 반동 형성 같은 것은 충동 욕구를 반대로 행하는 그러한 심리적인 어떤 기제로서 탈세자가 애국을 계속 외친다든지 상한 같은 경우에서는 레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무의식 상태의 죄책감을 버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대상을 그리워해서 불행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계속 사는 그러한 형태가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억압의 형태되는 것이죠. 격리 아이솔레이션이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을 떼내버리는 것이죠. 아버지 죽음에 울지 않던 자가 이제 영화라든지 이러한 어떤 드라마에 있어서 남자 주인공의 죽음을 보고 울게 된다든지 그것은 과거와 지금 현재의 그 아버지 상 연결된과 동시에 그 당시의 상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건 전치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덜 위험한 상태로 아주 강한 위험한 상태에서 덜 위험한 상태로 옮겨지는 것. 언니가 미운데 언니하고 싸우기는 힘들고 그래서 언니의 공치를 찢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디스플레이먼트다. 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해리가 일반적인 병리 현상으로 상당히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죠. 성격 일부가 의식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목류병 환자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중인격이나 잠꼬대나 건망증 같은 그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제 해리 디소시에이션인 것이죠. 그 다음에 합리화와 지성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그런 이 과도한 합리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용납하기 힘든 충동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용인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고 또 그러한 이유를 대는 것이죠. 변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합리화다. 사회 충동 자체를 사회에 필요한 또 사회에서 용인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다. 지승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내적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지나친 지식의 과정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환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사무적으로 대하는 그런 학문적으로 대하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지성화 현상이 많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겠죠.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 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외모나 지식 부족한 사람은 이제 공부에 자신 없는 그런 학생이 운동을 계속하면서 결함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어적인 것인데 디나이를 하는 것이죠.
현재 위협적인 요소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대부분 다 이제 말기암 환자나 임종 직전 호스피스의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 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대말이 인트로젝션 같은 게 있는데 내면화 외부의 이제 자기 심리 현상 자체를 충동이나 생각 행동을 바깥으로 표현해내는 것이다.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충동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사람과 일치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되게 되면은 내 탓이 아니라 조상과 잘 되는 것은 잘못되면은 조상의 탓을 이렇게 돌리는 것이고 성욕을 억제하는 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남자를 아주 도둑놈 취급하는 그러한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의 성적인 것이 외부로 드러난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곡이라는 것 자체는 내적인 욕동 자체를 이제 외부 현실을 전체적으로 뜯어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과대망상이나 환각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한 것이 있는데, 미성숙한 것은 이제 퇴행이 리그레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재적 외상이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초기 발달 단계는 행동 양식 자체로 후퇴하는 것인데 대부분 동생이 태어났을 때 첫째가 또 위에 있는 형이나 오빠가 또 언니가 첫째가 또는 그 위에가 똥 오줌을 가리지 못하여서 미숙한 형태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유아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것이 차단되어졌을 때 유아적인 걸 하는 시기로 다 회귀해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화라고 했을 때 심리적인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을 때 그것이 신체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컨버전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데 신체는 대부분 다 이제 장기 위가 아프다든지 그런 현상을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골격이나 아니면은 신체 감각기관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 공격적인 형태 혹은 자기로의 어떤 전향 다시 말해서 타인의 공격을 간접적으로 표시하는데 남편을 복수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해 버려서 남편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형태가 이런 형태다. 그 다음에 자기의 전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공격성 같은 본능 충동이 자기를 향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쪽은 이게 나르시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격으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이게 분에 못 이겨서 머리를 벽에다가 박는 그런 행동 같은 것이 이상적인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화. 외부에, 이거 내면화도, 이게 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사회 가치관을 내면하고 있잖아요. 내면화는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상당히 문제된다. 외부의 대상을 자기 내면의 자의 체계로 받아들이는 것.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정오 또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오 자체를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버려서 내면화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주위의 중요한 인물이나 태도, 행동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가 스승을 따라하는 것, 그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인 것이죠. 반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찰학습의 핵심적인 이야기다. 그 다음에 성숙한 반응이 있습니다. 성숙한 반응은 이제 억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 충동 그 자체를 무의식 세계에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억압인데, 억제는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억압은 무의식이고, 억제는 의식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이타적이고 유무, 그 다음에 성화 이런 것들인데, 밸런트 같은 경우는 건강한 그런 방어 기제로는 억압은 무의식, 억제는 의식적이다. 이타는 자신의 욕구를 자제시키고 사회에 요긴한 방향으로 충동을 표현하는 것이고 유머는 일반적으로 농담과는 다른 것으로서 단순한 재미로 대상 자체가 타인에게 있는 것은 농담인데 유머는 자신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 자체를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으면서 삶에 대한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왜 내가 살고 있는가 삶에 대한 의지와 그 의미에 대한 의지와 자유에 대한 그러한 의지를 계속 불태우면서 삶을 살았던
그치지 않습니까? 특히 프랭클 같은 경우 저는 삶이라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삶 알면은 삶이라고 하는 거,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나쁜 것,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도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랭클의 핵심인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삶을 아주 유무스럽게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유무 한번 보게 되게 되면은 유무 강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답이 없다, 집이 없다, 돈이 없다, 일이 없다, 낙이 없다, 이가 없다, 척 없다, 시간이 없다. 100세 됐을 때는 다 필요 없다. 굉장히 재밌는 유무이죠. 그 다음에 기타 방어 기제는 아까 했던 그 합리화라든지 전치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시 아까 했네요. 그 다음에 전환, 지승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